그래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의식이 높은 진동수의 상태다라고 말하는 상태들 있잖아요. 그런 상태를 흉내내는 것과, 두 번째, 그런 상태를 흉내낼 거 없이 그냥 깨어있으면 돼요. 그냥 마음 챙김하면 돼요. 그냥 알아차림하면 돼요. 그래서 쌀띠를 갈고 닦으면 돼요. 그렇게 의식의 진동수를 높일 수 있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 거냐면, 자, 하루를 살아가면 이 자기의 상태가 어떤지를 종종 살펴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잖아요. 자기 점검을 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정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인식, 정지. 근데 자기를 인식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데, 점검하는 훈련들을 하는데, 자기를 딱 봤더니 지금 활기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활기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활기는 가장 간단하게 활기를 조율하는 방법은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활기가 떨어지면 자면 되는 줄 알거든요. 근데 활기가 떨어져 있을 때 자면 활기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안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자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몸을 움직이면, 여기서 몸을 움직인다는 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말고, 일단 전제는 뭐냐면 우리의 뇌는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금 머무르고 있는 자리 있잖아요. 활기가 떨어져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요령은 빠르고 멀리 벗어나면 사실은 더 빠르게 그 상태에서 벗어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알려드릴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활기가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걸어라. 이것만으로도 활기가 쉽게 돌아온다. 마을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활기가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면, 활기가 안 돌아오면 마음한테 얘기하세요. 누가 이기나 보자. 그리고 뛰어버려요. 그러면 한 20m 뛰기도 전에 곧바로 활기가 돌아올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니요. 활기 없는 사람은 어떻게 뛰어요? 아니, 활기가 없고 생기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뛰어요? 뛴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떤 거예요? 활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실험을 해봤다니까요. 예전에 열심히 움직이는 공부를 동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움직이는 공부, 절 같은 수행들을 동공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동공 열심히 할 때인데 감기 몸살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실험을 했어요. 몸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감기 몸살 나을 때까지 난 동공 계속 할 거다. 누가 이기나 보자. 그리고서 1시간 하니까 감기 몸살이 안 나아요. 1시간 더 하니까 아직도 안 나아요. 그래, 그때 6시간쯤 하니까 나버리더라고요. 아니, 감기 몸살 걸린다면 6시간 만에 나요? 안 나요. 나는 그때 힌트를 얻은 게 하나 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언어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가 몸살이 오거나 몸이 아플 때 주변에 같이 그때 이제 화합해서 살아가는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저 지금 아파도 되나요? 물어봐요. 그럼 아파도 된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놓고 아파버리고, 지금 아프면 안 되는 시기라 그러면 몸한테 또 얘기하죠.
나 지금 아플 때 아니란다. 이게 뭐냐면 자기 조율이 조금씩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은 틀려요. 조율의 영역에 있어요. 조율의 영역에. 그래서 활기가 떨어진다고 쭉 달라붙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걷는다. 자, 수행을 해요. 좌선을 해요. 활기가 떨어지면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죠? 졸기 시작하죠. 제 마음대로 솔루션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부처님이 목건연존자가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수행을 성취하기 전에 너무 좋으니까 목건연존자한테 알려주신 방법 중에 하나예요. 졸음에서 벗어나는 방법, 즉 활기를 되찾는 방법.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한 6, 7가지, 7, 8가지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같은데 순차적으로 다 기억은 못하지만 첫 번째 뭐부터 시작하냐면 졸리고 활기가 떨어지면 귀를 이렇게 꼬집으라 그럽니다. 이렇게.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나가서 걸으라 그래요. 나가서 걸어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찬물로 세수를 하라 그럽니다. 지금 보면 그런 식으로 몸을 움직이도록 만들어요. 밖으로 나가도록 만듭니다. 걷도록 만들어요. 우리는 여기에 더해서 뛸 줄 아니까 뛰세요. 핵심을 아셔야 돼요. 활기가 떨어지는 걸 발견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몸을 움직이면 된다.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두 번째, 자기 진동수가 좀 낮아지는 것 같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명법부님은 아까 저 의식의 지도 여기 적었잖아요. 저 부정성의 영역 중에 뭐에 자주 빠져요? 아, 수치심 가장 낮은 데 빠지네요. 가장 낮은 데 빠지는데, 자, 수치심에 빠진 자기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진동수를 높이는 방법을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진짜 단순하게 맞는 키로 연습할 수 있는 건 가장 담백한 방법은 깨어있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깨어있음. 근데 수치심에 빠져 있는 사람이 깨어있음을 연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알아차림의 대상으로서 몸으로 돌아오는 거. 이걸 보통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청년들, 그 중에서도 남성들에게는 그렇게 이 부정성에 빠지거나 이럴 때 뭘 하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거냐면 운동을 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몸으로 깨어있음에, 알아차림에 이 초점이 옮겨지거든요. 군대에서는 누가 이 수치심에 빠져 있고 죄책감에 빠져 있고 이렇게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럼 뭘 시켜요? 얼차려를 시키죠. 예. PT를 2시간만 시키면 그러면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렇게 이 조율을 하듯이 알아차림으로 돌아가면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연습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의식의 진동수를 높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흉내 내버리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럼 흉내를 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1번이냐면 제가 그래서 의식의 지도를 잘 보이는 데다 붙여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수치심에 빠져있다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 저 의식의 지도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는 순간 스스로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 거냐면 이 부정성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아니면 저 긍정의 영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 자기에게 제안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제안에 따라 이게 너무 재밌는 게요. 평화, 환희, 중립, 용기
읽고 들으면 떠오르는 무엇인가가 있나요, 없나요? 네, 그걸 흉내내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불을 붙이고 그걸 살려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흉내를 내버리면 돼요. 오늘 제가 이 의식의 지도를 여기다가 적어놓고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게 자기의 진동수가 떨어졌을 때 자신의 진동수를 가장 보편적으로 높일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깨어있음의 힘을 키우는 것, 더 강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기존에 이 사띠 수행이라고 하는 수행에 익숙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저 의식의 지도를 그냥 한번 읽어보고 자기가 희망하는 곳이 어딘지 되새겨보고 그리고 그 의식을 흉내내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보다 보편적으로 자신의 낮은 의식의 진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경전도 아닌 내용을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식의 진동수가 높아야 돼요. 그러면 진동수도 높이고 활기차고 그런 상태를 우리가 24시간 유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게 살면 피곤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잠자고 숙면에 빠져 있는데 활기차면 그게 지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활기차고 진동이 높고 리듬감이 있어야 되지만 근데 이것이 이 그래프가 오르고 내리듯이 활기의 그래프가 오르고 내리듯이 활기를 많이 썼으면 당연히 지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활기가 부족한 순간에 왜 활기를 높이려고 했던 거냐면 활기가 부족해도 되는 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잘 시간이에요. 졸려 죽겠어요. 활기가 막 떨어져요. 그러면 나가서 걷고 뛰고 그래야 돼요? 자야 돼요? 그 순간에는 자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명상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좌선을 내가 집중 상태에 들어가고 싶어서 목적을 가지고 선정수행을 하려고 앉았어. 근데 활기가 확 떨어져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 지금 목적하고 맞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럴 땐 살려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활기가 있어야 되는 순간이 있고 활기가 없어도 되는 순간이 있다. 이런 순간들을 리듬감 있게 자신의 일상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긴장과 이완을 잘 조율하는 그런 일상의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일상이 아니라 일주일의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달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년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제자들은 1년 시간표가 있잖아요. 아니 얼마나 리듬감이 있습니까? 한국 불교 보면 3개월은 열심히 수행하고 3개월은 만행 다니고 3개월은 열심히 수행하고 3개월은 만행 다니고 3개월은 자기를 가두고 3개월은 자기를 풀어주고 3개월은 자기를 가두고 3개월은 자기를 풀어주고 리듬이 있잖아요. 한 달을 살아가는 리듬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집단에 따라 다 틀리지만 그래도 있죠. 선방을 가더라도 선방에는 보면은 삭발일이 있어요. 삭발일. 보름에 한 번. 삭발일 날은 평소에 하루에 8시간 평균, 긴 데는 12시간, 어디는 16시간씩 좌선을 하는데 그날은 찰떡을 먹어야 되거든요. 짜장면도 한 그릇 먹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산행을 보통 간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곳에서도 삭발일 날은 조금 힘을 빼고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름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현대인들은 보름 기준으로 안 살잖아요. 어떻게 사냐면 주일 단위, 일주일 단위로 살죠. 그래서 주 5일은 근무하고 주 이틀은 쉬고 이런 게 지금 리듬인 거예요. 이런 리듬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의 리듬도 있어야 돼요. 하루의 리듬. 계속 애쓰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면 저녁 때 힘이 다 빠져. 애쓰고 힘 빼고 리드미컬하게 살아야 어떻게 되냐면 저녁 때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 국제명상센터나 이런 데 가면 되게 중요하게 알려줘요. 사람들이 단골로 하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는 아침에는 깨어있음이 굉장히 잘 되는데 저녁 때만 되면 깨어있음이라는 말도 듣기 싫고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녁 때는 수행을 하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 단골 질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답변해 주시는 분이 항상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침부터 그렇게 애쓰고 의지력을 다 쓰지 말고 그렇게 강하게 깨어 있으려고 그러고 절대로 막 깨어 있음을 안 놓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힘을 좀 빼서 이건 뭐냐면 배터리를 분배해서 저녁 때까지 배터리를 좀 남겨서 이 깨어있는 것이 적절하게 저녁 때까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지 한순간에 힘을 다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리듬감을 놓친 거예요. 리듬감 있는 일정을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정도 리듬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국제명상센터 가면 1시간 좌선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1시간은 경행을 합니다. 걷기. 또 1시간 좌선하고 1시간 걷기하고 1시간 좌선하고 1시간 걷기하고 이렇게 정진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1시간 공부하면 1시간 놀고 1시간 공부하면 1시간 놀고 이렇게 하시든지 나는 그렇게 많이 놀 시간 없으면 2시간 공부하고 잠깐 놀고 2시간 공부하고 잠깐 놀고 그건 이제 공부 양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리듬감을 만들어야 된다. 하루뿐만이 아니라 1시간도 리듬감을 만들어야 돼요. 1시간을 쓰는데 좌선을 할 때도 50분쯤 되면 죽비를 칩니다. 1시간 좌선이 잡혀 있어도요 50분 되면 죽비를 쳐요. 왜 10분을 남겨놨죠? 1시간을 다 채우면 화장실은 언제 가? 화장실 못 가면은 다음 시간에 좌선할 때 신경 쓰여야 안 쓰여요? 네. 3시간 동안 화장실을 못 가. 죽비를 안 쳐줘. 그러면 당장 리듬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1시간에도 리듬이 필요하다. 1시간에만 리듬이 필요한가요? 보다 세분화해서 본다면 15분 단위에도 리듬이 필요하고 5분 단위에도 리듬이 필요하고 그렇게 긴장과 이완을 끊임없이 조율하는 노력들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리듬감을 유지하고 조율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리듬감을 조율하는 게 유리한가? 리듬감 있는 삶이 활기와 그리고 진동수를 높이는 데 있어서 유리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부처님께서는요, 투전법륜을 굴리시면서 5비구를 대표로 하는 수행자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설법을 하신 내용이 뭐냐면, 첫 문장이 뭐냐면, 그것은 이 조율에 대한 문장이에요. 너무 긴장하지도 말고,
너무 이완하지도 말고, 너무 욕망에 빠지지도 말고, 너무 고행에 빠지지도 말고, 자신의 삶을 리듬감 있게 유지하라. 적절하게 유지하라. 가장 수양에 좋은 상태를 유지하라. 즉, 컨디션 조절하라. 요즘 말로 하면 이것이 우리가 무엇인가 공부하고 익히고 사업하고 관계 맺고 건강하게 하고 운동하고 원하는 게 무엇이든 그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통제 가능한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수행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수행을 잘하고 싶을 겁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공부를 잘하고 싶을 거예요. 건강에 좀 신경을 써서 건강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분들은 당연히 건강하고 싶겠죠. 근데 희망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조절, 조율, 이것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키워드는 활기, 진동수, 리듬, 그리고 조율.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어디서나 확률 높게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그런 자기조절 능력을 갖춘 학생, 수행자, 또 다른 거 뭐 있어요? 사업가? 단어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분들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자신의 진동수를 잘 유지하는데 마음을 챙기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